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너무너무너무 저희한테 귀중한 정보를 주실 설계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라도 해주세요. 예, 저는 WSF 보험대리점의 한우지사장 신서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캐나다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의료 보험이 제공해 주는 게 좀 괜찮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이제 미국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저도 막 끔찍한 스토리들,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진짜 충치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어린 아이에 대한 거, 그게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은 저도 교포고 제가 직접 들은 것들도 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진짜 억대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되게 쉽게 그냥 간단한 시술을 하면 되고 되게 저렴한데 미국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 비행기 표를 오히려 사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비행 내내 진짜 고생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유학 가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합격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보험이라는 되게 중요한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요. 물론 대학원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자체 보험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학교별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떤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제가 가정하기에는 이게 맥시멈으로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아마 진짜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커버해 줄 확률이 커요. 물론 대부분의 유학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갔다 마무리하고 오시지만,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거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진짜 최악의 상태는 진짜 중도 하차하고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중증에 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모셨고요. 이제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험 쪽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혹시 무서운 유학하고 보험 사례들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이제 분위기 무거워서 가볍게 농담만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의료비가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집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갑자기 이제 통증을 느끼고 출산하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도착하기 전에 병원 주차장에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비리 온 거죠. 봤더니 병원에 있는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다. 근데 이거 팩트예요? 팩트는 아니죠. 농담이니까. 그냥 농담이세요? 진실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교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 특정 보험사랑 이제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픈데 학교 보험에서 지정한 병원을 못 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밤중에 고열로 내가 응급실 가서 이틀 있었다. 근데 뭐 나오는 게 8년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충섬에 걸렸다. 모르고 내가 지정병원, 비지정병원을 못 갔다. 일주일 입원했는데 2천만 나온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사실은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참고로 저도 뭐 농담 반 비슷하게 한다면 저도 이제 미국 교포예요. 네. 근데 이제 교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진짜 거의 너무너무 아프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갑니다. 안 가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딱 왔을 때 이게 진료비라고? 너무 놀랐어. 너무 저렴해서요. 그렇죠. 그쵸? 미국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보험에 대해서. 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문외한.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꼬맹이들을 많이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잘 모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합격해서 이제 가는 꼬맹이들이 꼭 집어가지고 특정 유학 관련 보험 상품이 있는지, 혹은 그런 게 없다면은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기존 보험 상품에 무슨 조항을 좀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커버될 수 있는지, 유학용 보험이라고 딱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 상품 저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개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가시면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뭐 3박 4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 일주일 경우, 미국 머니까 2, 3주 가면 각 여행지마다에서 가입을 하는 여행자 보험의 사이즈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 갔다가 내가 몸에 이상을 느꼈다 그러면 바로 비행기로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받는 치료도 높죠, 퀄리티가. 근데 동남아는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 한 번 가면 오기가 쉽지는 않고 발생하는 비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죠. 그러니까 각각 사이즈별로 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시키면 장기 여행 보험 90일 이상 한 1년까지 갈 수 있는 유학보험이라는 거 가입할 수가 있어요. 유학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학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유학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을 하시면 멀리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 말씀하셨던 거, 뭐 의료비도 포함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내가 피해를 줬을 때 배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사망했다든가, 거기서 치료가 안 돼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비용 같은 것들을 다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죠. 이제 가장 큰 게 그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입하는 보험들 같은 경우에 수술, 입원 같은 것들의 보상 내용이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더해서 국외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내가 입원했다, 수술했다, 돌아오셔서 청구를 하시면은 받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다르게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내가 치료를 다 받지를 못하고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서 받는 연속되는 치료 같은 경우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까지 해서 이렇게 3중으로 커버를 하시면 완벽하게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그 여행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여행이 아니라 장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나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 보험을 해주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유학 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시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내가 어떤 사이즈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기존에 가입된 게 있는 거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완하면 좋을지는 전문가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설계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요. 미국 그 의료비하고 한국 의료비 자체가 너무 진짜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들었던 그 보험이 충분치 않고, 아니면 너무 액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액수라서 뭐 보험 자체가 지급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건? 그래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서 요구하는 그 보험 수준에 맞춰 가시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산이 되신다면 충분히 이제 의료비 보장 금액을 올려서 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의료비를 $10,000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3만, 5만, 10만 해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한 보험사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면 하나를 더 가입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돌아와야지. 그럼 돌아와야지. 근데 저희 구독자들 중에 이렇게 돈이 없는 꼬맹이들이 네,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꼬맹이들은 당연히 최대한 그 미국에서 무슨 병이 걸리고 아프고 그래도 다 커버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가입하는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지만, 그 유학보험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1년치 내시는 건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원 커버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좀 많다, 뭐 포닥 같다,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 안쪽으로도 가입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마다 환율도 봐야 되는 거고, 각 보험사별로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다르거든요. 이제 상담 통해서 어떤 상품이 적당할지, 어느 보험사가 좋을지 같은 거는 맞춰드리는 거죠. 진짜 제가 봐도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제가 하는 질문의 그 형식들이 유학을 위한 에세이는 영어로 써야 되나요? 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저 진짜 몰라서 진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데요. 한국에 와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유학보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서 이제 보상 나가는 거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그게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는 해당은 안 돼요. 그거는 국내 보험이 되는 거고, 얘는 유학 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치료받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보험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맞죠? 단순하진 않죠. 그렇죠. 상황도 너무 다르고,
변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걸로 충분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해 주시나요? 네, 직접 해드리죠. 그리고 무료인가요? 상담이?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실까요?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이 나이가 고령층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내가 나의 커리어 쌓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는 건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아플까에 대한 걱정들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지 가셔가지고 건강하게 공부도 하시고 성공해서 올 수 있으니까 위험에 관련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게 꼭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유학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고 가지? 두고 가지? 두고 가야죠. 아니면 그걸 뭐 연기를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손 유럽이 같은 경우에는 외해외에 나가서 체류하는 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게 확인되면 국내로 와서 내가 이제 출입국 기록에다가 여권 제출하면 보험사가 돈을 돌려줘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기간은 보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지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많죠. 그래서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네.